토마토 투자클럽 문서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한마디 알려주세요. 네, 오늘 장은 도자기는 깨졌지만 엄마의 기분은 좋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자기 깨면 엄마한테 혼나지 않나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네, 일단 뭐 맞습니다. 그러니까 도자기 깨면 엄마가 좀 혼을 내야 되는데 다행히 엄마의 기분이 좀 좋아서 크게 뭐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무슨 말이냐면 부채 한도 제가 뭐 계속 2주 전부터 부채 한도 증액해서 좀 많이 봐야 된다. 이미 지금 시장은 연준의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별로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통화 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것 같지는 않아요. 뭐 단기적으로 좀 변동성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 변동성은 오래 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7월 FOMC 회의에서 파월 의장의 이런 기자회견에서 나왔던 발언들을 보면 결국 8월 잭스홀 미팅도 별게 없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이제 이번 주에 발표되는 고용 지표가 분명히 좀 중요한 기점이 될 겁니다. 제가 뭐 5월 달부터 이제 이런 썸머 랠리가 진행된다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 변곡점 그러니까 끝날 수 있는 부분은 8월 고용 지표 때 이제 이 시장이 바뀔 수 있다. 그 전까지는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제가 이야기했던 어쨌든 이 썸머 랠리의 끝 지점은 왔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예상은 지금 이번 주까지가 그 부분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새로운 또 상황이 또 돌입해야 된다. 또 다른 이제 파동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는 시장의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용 지표에 대한 시장 반응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연준의 지금 현재 스탠스를 보면 이게 뭐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시장이 통화 정책에 별로 신경 안 쓸 것 같아요. 오늘 ISM 제조업도 생각보다 안 좋게 나왔지만 뭐 이거를 가지고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을 가지고는 있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을 급격하게 빼는 모습도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은 경기의 피크아웃, 그다음에 통화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생각하는 픽스값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통화 정책은 완화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 그다음에 경기는 피크아웃 되는 것도 인정한다. 하지만 이건 이제 그동안 이런 기저 효과 때문에 그리고 재정 정책을 좀 쏟아부으면서 비정상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에 정상화로 돌아가는 과정이다라는 부분을 또 시장이 점점 더 인식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가지는 실제로 시장의 도자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시장이 이제 인정하고 가는 거고 추세를 바꿀 만한 요인은 아니에요. 여기에서 뭔가 하나가 더 나와야 되는데 그게 저는 이제 부채 한도 증액 협상이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일단은 그 도자기는 깨졌습니다. 깨졌고 저는 좀 약간 기대를 했었던 부분은 주말 동안 별 문제 없이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생각보다는 안 나왔어요. 어쨌든 이제 지금부터는 미국 재무부는 이제 긴급 정책을 통해서 계속 이제 이 셧다운이 되는 걸 막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은 이제 계속 시장은 이제 신경을 쓸 겁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도자기를 깨졌지만 엄마의 기분이 좋아서 이게 아이들이 야단을 맞고 있지는 않는 거죠. 시장이 야단을 맞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부채 한도 증액 협상 그래 안 됐어. 그래도 이거 되겠지. 야 될 거잖아. 라는 쪽인 거죠. 근데 이게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의 기분이 나중에 나빠지면 다시 너희들 왜 도자기를 왜 깼냐라고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부채 한도 증액 협상이 협상 결과가 만약에 또 빨라서 이번 주 안에 뭐 되면 괜찮은데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2주 후면 미국 의회가 회기입니다. 한 달 동안 또 쉰단 말이죠.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안에 만약에 합의를 보지 못하면 한 달간 또 공백이 생겨버려요. 그러면 점점 그때부터는 시장은 또 부채 한도 증액 협상, 뭐 미국의 디폴트, 뭐 이런 이야기, 셧다운 이야기가 나올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장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의외로 통화정책 관련 부분이라든지 경제지표라기보다는 부채 한도 증액 협상 관련 결과물을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번 주 안에 이게 협상이 진행이 됐다, 끝났다, 그러니까 회기가 되기 전에, 휴회가 되기 전에 이걸 통과를 시켰다라고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12월 달까지는 또 특별한 조정 없이 시장은 또 갈 수 있다. 물론 강한 상승은 아닐 겁니다. 저는 뭐 내년에 한번 세게 그러니까 작년 같은 한번 강한 불장을 한번 느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올해는 작년에 워낙 가파르게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올해는 좀 완만하게 매물을 소화해 나가는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뭐 적극적으로 드라마틱한 강세는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우상향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흐름이 8월 이번에 이제 이 부채 한도 증액 협상만 잘 마무리되면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부채 한도 증액 협상이 계속 합의가 안 되고 뭐 좀 질질 끌면서 만약에 이제 휴회가 진행될 때까지도 합의가 안 돼서 한 달이 넘어가 버린다. 그러면 이게 이제 시장에 하락 트리거가 돼서 지수를 좀 조정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뭐 제 방송을 많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강세론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해서는 뭐 시장에서 뭐 지금 어차피 추세 상승하는 구간이니까 리스크 관리할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거의 올해 내내 뭐 그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 뭐 현금을 저는 뭐 확보를 하라라는 이야기는 좀 드리진 않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금을 가지고 뭔가를 매수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은 한 템포 살짝 쉬어보세요.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 고용지표까지는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그때까지도 시장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으면 그러면 그때부터 조금씩 매수를 해나가셔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번 주까지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 여기 이야기 드릴게요. 여기에서 도자기는 깨졌지만 이 표현은 부채 한도 협상 시한이 이제 좀 마무리가 됐지만 엄마의 기분이 좋다. 이것은 시장의 분위기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괜찮다. 그래서 엄마의 기분 따라서 이 부채 한도 협상 시한과 관련해서 좀 연결 지어서 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신 건데요. 그러면 세부적으로 오늘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시장 분위기가 어두워진 원인 가운데 하나로는 이 경기에 대한 피크 논란이 꾸준히 좀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오늘은 유난히 시클리컬 쪽이 안 좋거든요. 그리고 또 개별적인 모멘텀 가지고 있는 성장 섹터가 올라오는데, 이것은 단순히 순환매로 보시나요? 아니면 시장의 무게추가 이제는 좀 성장 섹터 쪽으로 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걸까요? 뭐 이 이야기도 제가 뭐 상반기 내내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긴 한데요. 저는 하반기에는 여전히 성장주가 좋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경기는 하반기부터 경제 지표는 슬로우다운 할 거라고 이야기 드렸죠. 지금 그게 이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혀 새로운 것도 아니고요. 이게 뭐 저만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었는데 애써 외면했던 부분인 거죠. 왜냐? 그때 당시는 어쨌든 시클리컬 업종들이 잘 갔으니까, 실적이 잘 찍히니까 그 이야기가 나오지만 결국은 시장은 정상화 돌아간다. 결국은 경기 성장세는 꺾일 수밖에 없는 거고, 성장세가 꺾인다는 것 자체는 경기 회복 속도가 꺾인다는 건 경기 민감주에 당연히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하반기는 제가 기술 성장주 쪽이 좋다. 다만 소프트웨어가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가 강세가 나올 만한 게 카카오, 네이버, 하이브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이미 이들도 많이 갔어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제 우리는 2차 전지, 반도체가 잘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뭐 4월 달부터 계속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쪽으로 오히려 매수를 하실 거면 그쪽으로 많이 이야기를 드렸고, 그다음에 9월부터 조금 더 포텐이 나올 거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생각보다 조금 더 빨리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경기 민감주는 지금은 그러니까 실적이 피크아웃 될 수 있는 업종들, 뭐 철강이라든지 화학 이런 쪽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매도 쪽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나마 그래도 시클리컬 업종 내에서도 그래도 아직까지 경기 피크아웃이 아닌, 그러니까 업황의 피크아웃이 아닌 뭐 조선이라든지 그냥 자동차 정도는 괜찮다.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비중은 한 7대3 비중으로 성장주 쪽으로 가시고, 성장주 내에서는 뭐 이벤트 모멘텀이 좀 생기고 있는 2차 전지라든지 그다음 반도체 쪽에 계속 관심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도체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유난히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발걸음이 가뿐합니다. 게다가 삼성전자는 정말 지지부진하게 움직임 나타냈는데 8만 원권 지금 초반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회복이 좀 됐거든요. 반도체 섹터 이제 분위기 살아나나요? 요즘 이슈도 많아가지고요. 네, 저도 이제 반도체 쪽이 이제는 조금 기지개를 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막혔던 혈이 좀 뚫릴 것 같고요. 물론 아직까지 확인을 더 해봐야 되겠지만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뭐 13일 날 뭐 가석방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되면 가장 먼저 할 행보는 그러니까 이 반도체 투자 집행이겠죠. 그러니까 뭐 미국 쪽에 투자를 확정한다라는 거, 국내 쪽 투자 확정하는 거, 그다음 이제 5G 수주와 관련된 부분 좀 열심히 뛰어다니겠죠. 뭐 이 모든 포인트들이 결국에는 지금 좀 이 모멘텀이 돼서 반도체 쪽으로 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주요 반도체 업체들이 이제 드디어 시장에서 인정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계속 실적 좋다, 앞으로도 좋을 것이다라고 했지만 시장은 의구심을 가졌거든요. 1분기 좋다 하면 2분기는 별로일 수도 있다. 2분기 좋다고 하니까 3분기 별로일 수 있다 하고, 최근에 3분기까지도 실적이 좋다고 하니까 이제 믿는, 그래 이 정도면 뭐 믿어줄만 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반도체 주요 기업들, 특히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다시 사상 최고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요 흐름도 저는 연동할 것 같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반도체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